안녕하세요.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이사학번 윤예은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 보고서에서 학령 전기 아동에게 나타나는 수면 관련 이상 행동 중에 이제 저희가 배운 건 악몽과 야경증이었는데요. 이외에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수면 관련 이상 행동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웠던 거는 학령 전기 아동은 하루에 10시간에서 13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이 시기는 상상력과 신경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면 중 다양한 이상한 행동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뇌의 수면, 각성 조절 기능이 미성숙해서 나타나는 발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아동의 안정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확한 평가와 간호중재가 필요한데요. 그걸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차는 우선 학령 전기의 아동 수면 특성이랑 그다음에 이상 행동의 개념, 그다음에 야경증, 악몽에 나타나는 주요 이상 행동이랑 각 수면 이상 행동의 간호중재 및 부모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령 전기 아동 수면의 특성인데요. 우선은 학령 전기에 방금 말했다시피 수면 관련 문제가 증가하고 이상 행동에서 이제 악몽, 야경증, 수면 불행, 야뇨증 등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수면 보행인데요. 이제 즉 슬립 워킹이라고 하는데 바램 수면 3단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아이가 눈을 뜨고 방을 걸어 다니지만 의식이 없고 다음날 아침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위험은 이제 아무래도 의식 없는 상태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낙상과 외상이 주요한 위험성이 있고요. 따라서 간호사가 환경 안전 확립을 부모에게 이제 교육을 시켜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 부딪히지 않도록 여러 곳에 약간 스타이로폼 같은 재질의 좀 말랑한 것들을 놔준다던가 쿠션을 놔둔다거나 이런 걸로 교육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아카데미 수면 연구원에서도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환경 안정 조성과 일정한 취침 루틴이 가장 효과적인 중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면 중 말하기인데요. 렘 수면과 비렘 수면 모두에서 나타낼 수 있으면서 이제 짧은 단어나 문장을 말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는데 스트레스나 피로가 강할 때는 좀 악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 관련 몸 흔들기인데요. 이제 헤드 베깅 또는 바디 럭킹이라고 하는데 영유아와 학령 전기 아동에게 흔하게 나타나면서 잠들기 전에 몸을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자기 위안을 하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이 행동이 강하게 반복되면 상해 위험이 있죠. 특히 머리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대 주변을 좀 안전하게 부모님이 보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주기적 사지 운동 장애, 즉 PLMD인데요. 잠자는 동안에 이제 다리나 팔이 이제 전에는 머리였잖아요. 이제는 다리나 팔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으로 이제 아동이 이것 또한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제 잠을 자는 거는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있는 일인데 아무래도 팔다리를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체력이 계속 저하되면서 낮에 잠을 잤는데도 졸리고 또 집중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로 철분 결핍이 원인이기 때문에 필요시 검사와 영양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수면 호흡 장애인데요. 이제 특히 코골이나 폐쇄성 수면 무호흡입니다. 편도 비대나 아데노이드 비대가 있는 항명전기 아동한테 흔하게 나타나면서 이제 숨이 멈추거나 헐떡이는 양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약간 행동 문제나 학습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비인후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학령 전기에서 매우 흔한 게 취침 저항인데 베드타임 레시스턴트라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부모와 실랑이를 발생하는데요. 흔하게 약간 저희가 약간 육아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애들이 자기 싫어하고 약간 좀 징징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현상이 주로 일어나는데 이때는 취침 루틴을 평소에 일관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주시거나 스마트폰 TV 제한이 좀 효과적인 중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진 야뇨증이 있죠. 대표적 수면 장애인데요. 5세 이후에도 지속이 된다면은 이제 뇌의 방광 조절이나 기능이 미성숙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배뇨 훈련이나 보상 치료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간 불안이랑 분리 불안도 이제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아동이 혼자 자는 거를 무서워하고 부모를 반복적으로 부르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점진적 분리법을 사용해서 부모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밤에 혼자 자다가 갑자기 막 울어도 막 달려가서 안아주거나 그런 행동이 오히려 악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음, 이제 이상으로 학령정기 아동에 나타날 수 있는 수면 이상 행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여기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수면일지 작성 및 패턴 분석, 취침 루틴 통일화시키기, 이제 스마트 기기 1시간 전에 중단시키기, 환경 안정을 조성하고 필요시 전문의 상담을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공통적인 이제 간호중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부모님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죠. 네, 결론적으로 이제 학령기 아동은 이제 다양한 수면 이상 행동을 보이고 대부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간호중재랑 부모 교육이 문제 악화를 예방하고 여기서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출처는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있고요.